네, 다음으로 퍼플렉시티라는 개념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퍼플렉시티는 이산 확률 분포의 예측 가능성을 측정하는 지표가 되겠고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P라는 확률 분포에 대한 퍼플렉시티는 2의 엔트로피 제곱으로 정의가 되는 것이 되겠고요. 우리가 엔트로피가 결국에 불확실성을 측정하는 건데 개의 제곱만큼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만큼 제곱만큼 증가를 하는 애니까 엔트로피가 증가를 하는 만큼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하는 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퍼플렉시티는 이제 한국말로 하면 당혹도인데 결과적으로 얼마나 혼란스러운가를 측정하는 지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트로피랑 거의 유사한 걸 측정을 하는데 대신에 수치 자체가 이제 언설턴티가 높을수록 제곱으로 증가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하는 그런 수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일종의 뭐 언설턴티, 반대로 말하면은 예측 가능성을 측정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때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에 K개의 상태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퍼플렉시티가 K다라는 것을 계산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K개의 상태에 대한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의 엔트로피는 우리가 앞에서 이제 배웠었죠. 이제 시그마 K에 대해서 이제 K분의 1 로그 K분의 1 마이너스가 바로 엔트로피인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가 이제 모두 다 K계에 대해서 동일하니까 이제 시그마를 매기게 되면은 이 K분의 1이랑 K랑 약분이 돼서 결국에 얘는 마이너스 로그 K분의 1이고요. 이 마이너스를 이제 안으로 넣어서 지수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로그 K가 되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엔트로피가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펄플렉시티는 2의 로그 K이기 때문에 이 로그가 밑이 2죠.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이 안에 있는 부분이랑 얘랑 밑이랑 교환을 해서 이제 K 로그 2의 2가 돼서 얘는 1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K랑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K계의 상태가 있는 균등 분포는 결과적으로 퍼플렉시티가 K인 경우가 되겠고요. 그리고 로어 바운드는 우리가 certainty가 높을 때가 되겠죠. certainty가 높을 때는 uncertainty가 0이기 때문에 엔트로피가 0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엔트로피가 0인 경우에는 우리가 퍼플렉시티는 1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태가 예측 가능할 때는 퍼플렉시티는 1의 수치를 가지는 즉 uncertainty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데이터 D에 기반한 경험적 분포를 얻었다라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이 퍼플렉시티는 일단 확률 분포는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얘에 대한 퍼플렉시티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걔는 바로 우리가 이 퍼플렉시티를 그 실제 분포, 데이터 분포 P랑 경험적 분포에 대해서 차이를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얘는 바로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은 교차 엔트로피, 크로스 엔트로피를 써가지고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확률 분포랑 경험적 확률 분포의 퍼플렉시티는 두 개의 분포의 차이값을 측정하는 그런 매저가 되겠고요. 걔는 바로 2의 크로스 엔트로피 제곱으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방금 봤었던 그 크로스 엔트로피 개념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언어 모델, 통계적 언어 모델에 대해서 퍼플렉시티라는 것을 쓸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언어 모델을 우리가 평가할 때 퍼플렉시티라는 지표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요. 우리가 유니그램 모델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퍼플렉시티를 계산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유니그램 모델이라는 것은 우리가 해당 위치에 무슨 단어가 올지를 뭐 앞 단어나 뒷 단어를 보지 않고 그냥 예측하는 그런 가장 쉬운 언어 모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서를 생각하였는데 이 문서 X는 랭스 n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때 유니그램 모델로 평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 뭐 I love you라는 다큐먼트가 있는데 그때 이제 i가 x1이라는 단어고요. love가 x2라는 단어, u가 이제 x3라는 단어가 되겠고 랭스는 3가 되겠고요. 그리고 유니그램이라는 것은 우리가 결과적으로 i가 나올 확률, love가 나올 확률, u가 나올 확률을 이제 모델링 시켜서 어떤 식의 분포를 만들 수가 있겠죠. 얘를 우리가 P라고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관측된 이 다큐먼트를 Q라는 언어 모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Q라는 분포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교차 엔트로피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실제 xn이 이제 관측될 확률을 P에다가 넣어서 로그를 취한 이후에 기대값을 취하는 게 바로 우리가 P와 Q의 크로스 엔트로피가 되는 것입니다.
퍼플렉시티는 여기에 이제 2의 이 엔트로피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고요. 이때 우리가 얘를 좀 더 단순화시키면 오른쪽과 같이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이제 이 로그에 있는 애를 얘를 이제 이렇게 지수로 고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를 지수로 고쳐서 마이너스 n분의 1제곱으로 바꾸고, 그리고 얘가 밑이 2는 로그니까요. 로그 2이니까 얘랑 이 부분이랑 이 밑부분이랑 교환을 하면은 우리가 얘의 로그 2의 2제곱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로그 2의 2제곱은 1이기 때문에 그냥 얘로 표현이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간단화 시킬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퍼플렉시티라는 개념은 우리가 언어 모델에 대해서는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퍼플렉시티는 지수화된 크로스 엔트로피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수화된 크로스 엔트로피다라고 이제 부르게 되겠고, 왜냐면은 이제 역 예측 확률의 기하 평균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부르게 되겠습니다. 또한 언어 모델에서 가지치기 인자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것은 주어진 단어 다음에 올 수 있는 가능한 단어의 수를 의미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지치기 인자의 가중평균으로도 이 퍼플렉시티를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델이 각 단어가 문맥에 관계없이 동일한 확률을 가진다라고 예측을 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그때 퍼플렉시티는 앞에서 이제 배웠던 대로 K라는, 즉 우리가 단어의 개수만큼 이제 퍼플렉시티를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 이제 얘기를 했었죠. 이런 식으로 K의 스테이트가 있는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 방금 말하는 경우니까요.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일부 워드가 다른 것보다 좀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모델이 이를 정확하게 반영한다면은 퍼플렉시티는 K보다 낮아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교차 엔트로피의 성질 때문에 퍼플렉시티는 우리가 기본적인 엔트로피 P 스타에 비해서 낮을 수는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퍼플렉시티가 낮을수록 언어 모델의 성능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이산 확률 변수가 아니라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는 엔트로피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는 엔트로피를 계산을 할 때 이 시그마 대신에 적분을 취합니다. 그리고 안의 부분은 똑같죠. 안의 부분은 똑같고 시그마 대신에 적분을 취한다라는 것만 이제 다르게 되겠고요.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엔트로피는 미분 엔트로피라고 디퍼런셜 엔트로피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0부터 A까지를 가정하고 걔를 X라는 확률 변수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X라는 확률 변수가 0부터 A까지 있는 것이고, 얘가 이제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균등 분포로 나타나게 되겠고, 각각의 확률 값은 이제 PDF로 계산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A분의 1이 되겠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이 디퍼런셜 엔트로피를 계산을 하면은 이 각각의 확률 값인 A분의 1을 P에다가 넣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분의 범위는 0부터 A까지죠. 이제 이렇게 분포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니까 0부터 A까지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얘를 실제로 적분을 하면은 로그 A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균등 분포일 때, 우리가 0부터 A까지인 균등 분포일 때 엔트로피는 로그 A로 계산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은,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일반적인 디스크릿 엔트로피랑 달리 이 디퍼런셜 엔트로피는 음수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인데 A가 8분의 1인 경우에 대해서 8분의 1을 방금 구했었던 이 로그 A에다가 넣게 되면은 로그 2의 8분의 1로 나오게 되는데, 얘는 마이너스 3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PDF가 1보다 클 수 있기 때문이죠. PDF가 1보다 클 수 있다면은 로그 P는 이때 PX가 1보다 클 수 있는 수면은 얘가 이제 양수가 될 수 있잖아요. 얘가 양수가 될 수 있다라는 뜻은 엔트로피 전체는 이제 이 값의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엔트로피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로그의 PDF가 양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엔트로피는 음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분 엔트로피, 이 디퍼런셜 엔트로피는 이제 양자화라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어, 이제 마이너스 이제 8분의 1을 양자화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요. 8분의 1을 이진수로 양자를 해 보면은 0.0001이 되겠죠. 그리고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0부터 8분의 1 안에 있는 이 소수값을 이진수로 양자시킨다라고 한다면은 얘보다 더 낮은 값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0.0000xxx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최대값이 얘고 최소값 우리가 이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안에 있는 애의 이제 양자가 이렇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그때 이 세 개의 비트는 이미 모두가 공통적인 비트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비트는 세 개 이후의 비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3 플러스 이제 필요한 비트 수가 되는 것인데요. 그때 우리가 이 실질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애는 3을 빼서 필요한 그 비트 수에 3을 빼서 이해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세 개의 비트는 모두 다 같은 정보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정보죠. 그래서 그 부분이 바로 이렇게 계산된 마이너스 3이 쓰이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화에서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는 정보가 없는 비트 수를 의미하기도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가우시안의 엔트로피, 가우시안 분포의 엔트로피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봤었던 이 적분 값을 이용하는 디프레션 엔트로피에다가 px 로그 px 이 부분에다가 이 px 부분을 가우시안의 pdf를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적분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범위는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얘 부분을 가우시안의 pdf로 놓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얘를 적분까지 계산을 마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 절대값처럼 보이는 얘는 이제 절대값이 아니라 얘 안에 있는 애가 행렬이기 때문에 행렬식이라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시그마 공분산 행렬에 대해서 우리가 이 값을 곱해주고 그 값에 대한 행렬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를 조금 더 간편하게 고치면은 이 앞에 있는 값은 상수이기 때문에 행렬식에 상관없이 앞으로 나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얘 안에 있는 부분을 다시 써보면은 ln 2파이 익스포넨셜 그리고 행렬식 공분산 행렬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ln이 이제 로그이기 때문에 여기 곱해진 애들을 따로따로 분리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ln 2파이 플러스 ln 익스포넨셜 플러스 ln 행렬식 시그마가 되는 것이고요. 이 ln 익스포넨셜은 1이죠. 그래서 플러스 1로 고쳤을 수 있고, 여기에 이제 전체에 앞에 이제 2분의 1이 곱해져 있으니까요. 2분의 1이 곱해져 있는 상태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얘를 이제 따로 쓰면은 근데 여기다가 이제 한 가지 실수한 게, 여기서 이제 상수인데 빠져나올 때 행렬식에 이제 d제곱으로 빠져나오죠. 여기서 d는 이 시그마 행렬의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그마 행렬이 d 곱하기 d 차원일 때 우리가 얘가 앞으로 빠져나올 때 d제곱으로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이 파이에 이제 d제곱이 있는 것이고, 이제 익스포넨셜도 d제곱이 있겠죠. 그래서 이 d는 우리가 지수 앞으로 이제 빼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빼낼 수가 있게 되겠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은 여기 부분은 2분의 dln 2파이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부분은 2분의 d가 되겠고, 그리고 여기 부분은 2분의 1 ln 행렬식 시그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쓰면 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면 가우시안의 엔트로피는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d는 뭐 변수의 개수라고 볼 수도 있고 행렬식의 차원수라고 볼 수도 있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1차원인 경우에 대해서는 이 d가 1이 되니까요. d가 1이 되고 얘가 행렬식이 아니라 시그마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고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우시안 분포의 엔트로피는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다. 그것은 앞에서 봤었던 디퍼런셜 엔트로피의 그냥 px 부분에 가우시안의 pdf를 넣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그 가우시안 분포의 그 엔트로피랑 그 베리언스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베리언스랑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베리언스 의존적입니다. 엔트로피는 베리언스 의존적이고, 베리언스가 커지면 커질수록 엔트로피도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차원인 경우, 1차원인 경우 상관없이 우리가 나머지는 다 상수고요.
나머지는 다 상수잖아요. 근데 얘만 이제 변수죠. 시그마 행렬이나 혹은 시그마 제곱만 변수이기 때문에 얘만 이제 의존적이다. 결과적으로 이 엔트로피 수치는 분산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그 엔트로피도 커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이 증가함에 따라서 단조적으로 증가한다. 엔트로피는 분산이 증가함에 따라서 단조적으로 증가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분산이 크다라는 것은 불확실성이 크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근데 이런 관계가 가우시안만 성립을 하는 것이고 다른 모든 분포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성립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GMM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을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두 개의 가우시안이 있을 때 얘를 믹스처한 이런 모델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원래 이제 두 개의 가우시안을 믹스처 했고 한 개는 이제 마이너스 1, 나머지 한 개는 플러스 1을 이제 중심으로 하는 두 개의 가우시안을 믹스처한 이런 분포에 대해서 우리가 엔트로피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근데 얘를 우리가 다른 엔트로피 이제 중심이 마이너스 10이고요. 그리고 한 개 중심이 플러스 10인 이런 약간 떨어져 있는 가우시안 믹스처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두 개의 엔트로피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얘의 엔트로피랑 얘의 엔트로피는 이제 동일한데 거의 비슷한데요. 거의 비슷한데 근데 베리언스는 두 개가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있겠죠. 얘의 베리언스가 훨씬 크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엔트로피는 뭐 크게 차이가 없지만 베리언스는 훨씬 더 커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얘의 경우나 불확실성은 비슷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얘의 경우도 마이너스 1 어디에서 나올지 알 수가 없고 얘의 경우도 마이너스 10 어디에서 나올지 알 수가 없는 근데 거의 동일하게 알 수가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엔트로피 개념에서 불확실성의 입장에서는 비슷한데 베리언스를 측정을 해보면은 마이너스 10에 있는 이 분포의 베리언스가 훨씬 더 거의 10배가량 크게 100배죠. 100배가량 크게 관측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연속 확률 분포에서 사실 일반적으로 엔트로피를 계산하는 것은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뭐 가우시안이야 우리가 실제로 적분이 되니까 그냥 계산을 해버리면 되지만 일반적으로 PDF가 뭐 적분이 굉장히 힘든 경우 그런 경우에 대해서 특히 로그를 취했을 때 곱하기를 했을 때 적분이 힘든 경우 결국 이제 디퍼런셜 엔트로피는 px 로그 x px이기 때문에 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px 얘가 바로 pdf죠. pdf를 로그를 취하고 px에다 곱했을 때 그 수식 자체가 적분이 힘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우시안은 이게 가능한 분포이긴 하지만 다른 많은 분포에서는 이게 불가능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근사치를 이용을 하는데 근사치를 어떻게 이용하냐면은 양자화 시켜서 이산화나 양자화를 시켜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산화의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 각각의 구간을 우리가 빈을 이용해서 묶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분포 가우시안 분포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가우시안 분포를 이렇게 빈을 이용해서 쪼개는 것이죠. 그리고 얘가 있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5개의 빈으로 쪼갤 수가 있게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양자화를 시켜서 여긴 6개죠. 예, 6개의 빈으로 쪼개서 양자화를 시켜서 우리가 엔트로피를 계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양자화를 하는 방법 중에 스콧 룰이라는 게 있고요. 그 양자화 방법의 스콧 룰은 빈의 개수를 이제 어떻게 둬야 될지를 계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디스트리뷰션이 있을 때 그 디스트리뷰션의 맥스 값과 민 값을 이용하고 그 디스트리뷰션의 시그마 표준 편차 값을 이용을 해서 또 이제 샘플의 개수 n을 이용을 해서 빈을 얼마를 둬야 될지를 계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양자화 방법은 사실은 굉장히 고차원의 데이터, 즉 변수가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사실 잘 통하지 않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왜냐면은 이제 고차원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각각의 변수에 대해서 양자화를 시키고 걔네들의 이제 결합 분포에 대해서 엔트로피를 구해야 되는데 그때 양자와 빈이 너무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리스 데이터셋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아이리스 데이터셋은 150개의 샘플이 있었고 4차원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이때 4차원만 되더라도 연속 확률 변수인 4차원만 되더라도 우리가 이 각각의 차원을 10개씩 이제 빈으로 쪼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4차원이 세팔 랭스, 세팔 위스, 뭐 페탈 랭스, 페탈 위스였는데
얘네들 각각의 수치를 10개의 차원으로 빈으로 쪼갠 이후에 살펴보게 되면은 이 전체 이산 확률 분포는 10의 4제곱으로 이제 빈으로 쪼개진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10의 4제곱은 결과적으로 이제 만의 수치를 가지는데 샘플이 150개이기 때문에 이 만 개의 공간에 샘플 150개를 배치를 하면은 거의 다 이제 0의 값을 가지고 이제 몇 개의 빈에서만 이제 샘플이 하나씩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이제 양자화를 시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엔트로피를 계산하는 의미가 없죠. 사실 어떤 식으로 분포하든지 간에 그냥 대부분이 0이고 몇 개의 빈에서만 1의 샘플을 가지는 그런 식의 양자화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엔트로피가 굉장히 이제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엔트로피를 계산하는 이유가 없는 게 어떤 식으로 분포를 하든 엔트로피가 거의 동일하게 계산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엔트로피를 계산하는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상대 엔트로피 혹은 이제 KL 다이버전스라는 그런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릴레이티브 엔트로피랑 K의 다이버전스는 이제 같은 말이고요. 그러니까 같은 대상이고 단어가 두 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뜻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즉 릴레이티브 엔트로피가 K의 다이버전스고 K의 다이버전스가 릴레이티브 엔트로피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두 개의 확률 분포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그래서 P랑 Q라는 두 개의 분포가 있다고 했을 때 그 확률 분포의 거리는 어떻게 측정해야 되지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3이라는 숫자랑 4라는 숫자의 거리는 얘를 빼고 절대값을 매겨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뭐 거리를 측정을 할 수가 있게 되겠지만, 뭐 이런 확률 분포가 있고 이런 확률 분포가 있을 때 이 두 개의 확률 분포는 어떻게 거리를 측정해야 되지? 뭐 그냥 중식값을 계산을 해가지고 얘를 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확률 분포이기 때문에 뭐 분산도 이제 상관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분산은 이런 식으로 하면은 반영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 확률 분포의 거리를 계산하는 방법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 KL 다이버전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KL 다이버전스는 아마 딥러닝을 공부해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한 번쯤 들어봤을 개념이 되겠고요. 결과적으로 이 두 개의 분포를 가까워지게 만드는 쪽으로 딥러닝을 학습시키는데, 그때 이제 하나는 정답 분포가 되겠고 나머지 하나는 예측 분포가 되겠죠. 그래서 두 개의 분포, 딥러닝 모델이 예측한 분포랑 실제 분포를 가까워지게 만드는 방법에 이제 딥러닝의 학습에 쓰이는 게 KL 다이버전스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KL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Q라는 분포가 P라는 분포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정량적으로 체크하는 수식이 되겠습니다. K의 다이버전스는 몇 가지 성질이 있는데, 일단 0보다 크게 되겠고, 그리고 이제 0일 때는 P랑 Q가 같은 경우에만 0이 됩니다. 그리고 K의 다이버전스는 시메트릭하지 않고요. 즉 이제 D, P, Q랑 D, Q, P랑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K의 다이버전스라고 부르고 K의 디스턴스라고 부르면 틀린 이유가, 디스턴스는 이 시메트릭한 성질이 성립을 해야 되는데 얘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디스턴스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K의 뭐 가끔씩 디스턴스라고 부르는 책들도 있는데 그건 이제 명백하게 틀린 표현이 되겠고요. K의 다이버전스라고 이제 불러야 됩니다. 그리고 K의 다이버전스는 삼각부등식을 만족시키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도 이제 디스턴스라고도 부를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KL 다이버전스의 KL은 쿨백 라이블러라는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보 이득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기계학습, 머신러닝, 인공지능, 통계학 쪽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수식이 되겠습니다. K의 다이버전스는 오른쪽과 같이 정의가 됩니다. 우리가 P라는 분포랑 Q라는 분포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배치를 시켜서 로그를 이용해서 계산되는 수치가 되겠고, 엔트로피 수식이랑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K의 다이버전스가 이산 분포일 때는 이렇게 계산이 되고 연속 분포일 때는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식을 해석을 해보면은 우리가 각 가능한 결과 K에 대해서 PK랑 QK의 비율의 로그 값을 PK로 가중평균을 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분포가 거의 같다면은 이 로그 안의 비율이 1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 로그 1은 0에 가까워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수치가
얘 수치가 0에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엔트로피가 낮은 것이고 두 분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수치가 0에 가까워지는 계산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고, 반면에 두 분포가 멀면 멀수록 이 안에 있는 수치가 1에서 멀리 떨어진 수치가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0에 가까워지지 않는, 즉 양수값을 가지게 되는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P랑 Q 간의 거리를 측정하는 도구다라고 할 수가 있는 이유가 바로 가까울수록 0에 가까워지는 수치이고 두 분포가 멀수록 이제 양수값으로 커지게 되는 분포다라고 할 수가 그런 수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KL 다이버전스를 다른 방식으로 재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KL 다이버전스의 수식을 생각을 해보면은 PK 로그 PK 오버 QK였죠. 근데 여기에 있는 이 로그를 두 개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로그 PK 마이너스 로그 QK로 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얘를 전체를 나눠서 다시 써보면 이런 식으로 다시 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보면은 각 항의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항 같은 경우에는 바로 P의 엔트로피의 음의 부호를 취한 게 되겠죠. 그래서 얘에다가 마이너스를 취하면은 그냥 P의 엔트로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엔트로피 P에 마이너스를 취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이 두 번째 항의 경우에는 P랑 Q의 교차 엔트로피가 되겠습니다. 이 마이너스까지 합쳐서 얘까지 이제 교차 엔트로피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HCE P, Q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K의 다이버전스는 결과적으로 교차 엔트로피에서 P의 엔트로피를 뺀 값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석을 데이터 앞쪽의 관점에서 이해를 해보면은 어떤 데이터 소스에서부터 나오는 메시지를 압축하려 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때 이제 데이터 소스의 실제 확률 분포가 P라고 하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실수로 Q라는 다른 분포를 기반으로 압축 코드를 설계했다라고 해봅시다. 이때 여러분들의 압축 코드는 최적이 아닐 압축 코드가 되겠고요. 이때 KL 발사는 바로 이 비효율성, 즉 잘못된 분포 Q를 사용함으로써 추가로 필요하게 된 비트의 수를 나타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HP, 즉 엔트로피 P는 분포 P를 정확히 알고 있을 때 필요한 최소의 비트 수가 되겠고요. 그래서 얘는 이제 P라는 분포를 알고 있을 때 최소의 비트 수가 되겠고, HCE P, Q는 실제 분포가 P인데 Q를 사용해서 인코딩을 했을 때 필요한 비트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인 KL 발산, 그래서 이 수치인 KL 다이버전스는 잘못된 분포를 사용함으로써 추가된 비트의 수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이제 구체적인 예시로 두 가우시안 분포 사이의 KL 다이버전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변형 가우시안 분포 사이의 KL 다이버전스 공식을 보면은요,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제 봤었던 KL 다이버전스 정의에다가 우리가 가우시안의 PDF를 넣어줘서 계산될 수 있는 수식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TR이라는 값은 트레이스, 즉 이제 대각합이 되겠습니다. 즉 이제 두 번째 분포의 시그마 행렬의 역행렬을 취하고 걔에다가 이제 첫 번째 분포의 시그마 즉 공분산 분포의 이제 두 개의 매트릭스 곱을 한 이후에 걔의 대각합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이제 D라는 수치가 있죠. D라는 수치는 분포의 차원수가 되겠습니다. 즉 이제 시그마 행렬 자체가 이제 D 곱하기 D 차원이라고 했을 때 그때 D를 의미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얘 이제 각 항의 의미를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트레이스 항은 두 공분산 행렬의 차이를 측정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의 역행렬 곱하기 다른 행렬을 해서 대각합을 매기면은 그 두 행렬의 차이를 측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공분산 행렬의 거리를 측정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두 번째 항은 평균 벡터 간의 차이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평균 벡터 간의 차이를 공분산 행렬이 주어졌을 때의 정확도로 고려를 해서 측정하는 두 평균 벡터의 차이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마이너스 t는 차원에 따른 조정을 하는 항이 되겠고, 얘는 이제 두 분포의 부피의 비율을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디터미넌트는 행렬식이 되겠고, 그래서
디터미넌트, 어떤 공분산의 디터미넌트라는 것은 그 분포의 부피를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통계 시간에 배웠었죠. 그래서 그 분포의 차이를 측정하는 항이 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었던 그 KL 다이버전스 정의에다가 가우시안의 PDF를 대입해서 나오는 이 수식이 각각 이런 식으로 각각의 항이 그런 각각의 텀을 측정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통해서 두 가우시안 분포가 평균 그리고 분산 그리고 전반적인 모양에서 얼마나 다른지를 각각의 항을 통해서 측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변량에서는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그 K의 다이버전스 수식에다가 그 단변량 가우시안 PDF를 넣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은 결과적으로 다변량식에서 이 시그마 부분을 공분산 행렬을 그냥 시그마 일반적인 스칼라 시그마로 바꾼 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쓰면은 두 가우시안 분포 사이의 차이를 우리가 수치로 매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우시안 분포가 얼마나 거리로 떨어져 있는지를 일반적인 그냥 평균 간의 거리가 아니라 분산까지 고려해서 그 두 분포의 차이를 정량화 시킬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